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도시 읽어드립니다의 두 번째 장소로 수색부터 고향까지 이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라고 하면 주로 경기도가 서울에 뭔가를 내주고 뺏기고 하는 역사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도 100년 전만 해도 경기도 고양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서울과 비서울,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를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 수색부터 고향까지의 지역이라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저는 상암동에 와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상암동 건너편에 있는 수색동입니다. 우선 수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셨을 겁니다. 한자로 쓰면 물 숫자에다가 빛색, 물빛이라 뜻입니다. 바로 옆으로 한강물이 보이는, 그래야 언제나 물이 넘실대던 곳이라서 수색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색역의 지붕을 보시면 물빛으로 울렁이는 파도를 묘사해 놨어요. 수색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려서 디자인한 거죠. 이 수색동, 상암동이라고 하면 최근에 인기를 끌었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보면 회장님이 큰 손자한테 여기가 어딥니까, 할아버지? 여기가 새서울타운 개발지다. 하면서 보여줬던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의 마포, 수색, 상암 쪽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60년대에는 새서울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강남 쪽이었고, 그 후에 8, 90년대가 되면 이쪽이 미래의 땅으로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 지역이 주목받은 거는 그때가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수색역에 다니고 있는 열차선로는 경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의선은 지금은 사실상 잊혀졌을 거예요, 거의. 근데 원래는 이 경의선은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양대 철도축이었습니다. 신의주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색 주변에는 언제나 대규모 철도 시설에 대한 요구가 존재했었고, 특히 1940년대가 되면 일본이 대륙으로의 철도 진출을 꾀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한반도에 거대한 철도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부산의 가야조차장, 수색역을 핵심으로 한 경성조차장, 그리고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평양조차장입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큰 정거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성산동에서 화전동까지 45만여 평에 걸친 방대한 부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약 2,000량 정도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중요한 흔적이 일명 수색쌍굴 또는 고향쌍굴이라 부르는 두 개의 터널입니다. 현재 가보시면은 하나는 차량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접근이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는 수색역의 북쪽 끝에 있는 이른바 이제 수색쌍굴이라 부르는데요. 덕은동 쌍굴이라고도 부르고, 그 쌍굴 중에 현재 폐쇄되어 있는 터널입니다. 보시면 저 끝이 밝죠? 근데 저쪽은 현재 문이 막혀 있고요. 앞에다 농사 짓고 계세요. 고물상도 하시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약간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쌍구를 통해서 열차들이 동서 조차장으로 열차를 가져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도 바꾸고 수리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망했고 그 뒤에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이 수색은 한반도의 중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의 변경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저는 지금 수색역의 서북쪽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거의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 지역인데요. 이렇게 돌리면 시멘트 사일로가 있죠. 저 동그란 거를 사일로라고 합니다. 저런 사일로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쪽이 단순하게 사람만 드나드는 여객역이 아니라 화물, 운수의 거점이라는 뜻이죠. 저런 기간 산업을 취급하는 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색역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시멘트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선로를 따라서 무기 등을 실은 북한의 열차가 들어왔을 때 저 오른쪽에 있는 거를 파괴해서 선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아마 전국의 수색역이 유일할 겁니다. 그 정도로 수색이라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그리고 서울로부터 북쪽으로 나가는 요충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는 상암 하면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곳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색도 지금 보시다시피 점점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수색이지만 제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색은 가난하고 젊었을 때 잠깐 머물러 가던 허름한 하숙집이 많은 곳으로 인식이 돼 있었죠. 그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북부, 고양시의 동남부 지역은 이른바 부도심인데 다른 부도심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죠. 예를 들어 철도, 쓰레기야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업체, 그리고 변전소까지 중요하지만 시민 옆에 바로 두고 싶진 않은 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상암동 쪽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주변 정비를 빨리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지도까지는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 압력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수색동 쪽은 워낙에 철도 시설도 많고 국방대도 있고 변전소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기관시설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개발이 늦춰진 게 있고요. 약간 비좁은 단이거든요. 조금 길쭉합니다. 산비탈에 만들어진 동네라. 그래서 개발이 늦춰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방대도 옮겨가고 수색역도 점점 이제 기능이 줄어들면서 아마 결국은 많이 빠질 거라 요즘 들어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왼손 끄트머리에 보일 겁니다만 변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절해주는 시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도시를 다니시다 보면 변전소를 잘 못 보세요. 이게 시민들이 안 보이도록 가리거든요. 그런데 서울엔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보광동 변전소, 하나가 수색 변전소. 둘 다 외곽적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변전소라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DMC 아파트라든지 많이 보이는데 이 골목은 보시면 기와집이 잘 남아있죠. 꽤 흥미롭게 생각하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저 넘어 보이는 게 60, 70년대 개방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목조로 수색 아파트라고 붙어 있죠. 정문도 보면은 상당히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그리고 답사 안내할 때마다 오면은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 데가 이 뒤에 있는데요. 마침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가 됐군요.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는 뒤쪽으로 오시면 있기를 바라는데 아직 있네요. 이렇게 예전 삼천리 연탄 당시 간판이 남아 있어서 세월을 느끼게 하죠.
보시면 창에다 X자 써 있는 게 언젠가 태풍 때 창문 날아가지 말라고 아마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오면 눈앞에 보시면은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는 철제 시설물들이 있을 거고, 저 철제 시설물들이 수색 변전소 시설들입니다. 저기 보면은 막루도 있죠. 국가 주요 시설이라서 감시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너머는 이 지역의 구도심을 헐고 짓고 있는 수색역 주변의 개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몇 년 내로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눈에 안 띄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수색 변전소가 사라지는 게 아마 이 수색 개발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색역 근처에 있는 수일시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수색 DMC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이 많아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 이 지역은 예전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반세기 전 분위기, 100년 전 분위기. 저 보시면은 목욕탕 건물 굴뚝도 보이고, 옆으로는 DMC 개발 중인 아파트도 보이죠. 상당히 복잡한 수색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말하는 시층, 시간의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곳이라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자주 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가로로 길게 붙인 건물이 있죠. 이게 일식가옥이라는 겁니다. 일본식 건물을 짓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는 틀림없이 식민지 시대 때 번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골목이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일산집이라고 있죠. 여기 이 일산집이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89년에 발표된 1개 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일산 신도시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경의선 일산역의 동북 쪽에 있는 구일산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산의 흔적이 요 수색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색역 앞 수일시장에 있는 일산집을 통해서 수색부터 고향 일산까지가 하나의 문화권, 한 덩어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원래 역사가 오래된 땅입니다. 예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도 의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육로가 있던 곳이었고요. 개성과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서 원래부터 살기도 좋았고 교통도 좋았고 한강 주변이라 농사도 잘 되고 바닷길 나가기도 좋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인데,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고양은 교통의 요지가 아니라 한국의 최전방 지역이 됐죠. 그리고 이 철도를 따라서 군부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이어지다가 노태우 정부가 1988년에 집권을 하면서 국방정책을 펴니다. 그 당시 아직 공산권이었던 소비에트,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했죠.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긴장이 완화되니까 만드는 것이 하나는 인천공항, 그리고 일산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주택관계 장관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히 택지 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서울 지역 시민들은 그냥 신도시 개발했겠지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시 일산신도시 건설 반대 투쟁을 하던 농민들의 플랜카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중산층 놈들의 잠자리를 위해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옥토를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서울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그거를 고향 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게 크게 두 번 일어납니다. 하나는 일산신도시 건설 반대운동. 5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왜 서울 사람도 중산층 살게 하려고 우리 농토를 뺏어가느냐, 그런 게 있었고, 하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서울부터 곧바로 일산신도시로 빼려고 했습니다. 고향은 통과시키지 않고 만들어질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곧바로 서울 출근을 빨리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고향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땅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지하철 놓는 것도 모자라서 역도 안 만들어줄 거냐. 그래서 일어난 것이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원당역 개설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당역이 만들어졌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이 휙 휘죠. 삼성 지나서. 그게 그 원당역 건설운동 덕분인 겁니다. 저는 그거를 고향 민족주의의 서울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과 경기도, 서울과 비서울의 투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한 것이죠. 일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보니까 곳곳에 예전 마을 이름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때 저도 십몇 년 전에 잠깐 살았던 백석, 일산 신도시의 동남쪽 끝입니다. 가장 서울에서 가까운 쪽. 이쪽에 살 때부터 궁금했었어요. 왜 백석일까? 흰돌이거든요. 참 부끄럽지만 최근에 알았는데 정말 흰돌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꽤 큰 돌입니다. 이런 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잘 없는 흰돌이라서 꽤 예전부터 신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1755년 기사에도 이 동네가 백석리로 나오는 거 봐서는 그때부터 흰돌이 있지 않았나. 일산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백석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는 이 흰돌을 남겨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고향의 일산 신도시의 열병합 발전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여기는 일산 신도시의 끄트머리입니다. 일산 주민들이 오시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둔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신도시 한복판에 큰 공원 중간에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남겼다는 데에서는 일단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그 농촌 시절 고향 지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유적이 지금 일산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밤가시 초가라는 건물입니다. 초가집인데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어요. 현재 아마 전국에 딱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집이 하나 남아 있는데 옛날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기찬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진가 분이신데, 이분이 낸 책인 잃어버린 풍경 1967-88 책을 보니까 화전부터 행신사 이 지역에 똑같이 이런 동그란 집이 있었더라고요. 수색에서 버스를 내려 화전을 지나 행주산성 쪽으로 가다 보면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나타난다. 그 마을에서 기역자도 니은자도 아닌 이응자 초가집을 보았다. 다시 논틀 밭을 걸어가면 뚝길이 나오는데 뚝 위에서 김포평야 쪽을 바라보니 강물이 햇살에 반짝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이 풍경이 일산 신도시 전의 이 일대의 풍경인 거죠. 근데 그런 풍경의 마지막 모습이 김기찬 선생이 쓴 글이었던 거고, 김기찬 선생이 찍었던 사진 속에 이응자 초가집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집은 일산 방가시 초가집인 건데, 그 집이 현재는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지만 두 번에 걸친 개발 압력을 이겨내서 겨우 살아남은 것이라는 거. 대대로 물려받은 집인데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지붕 개량 사업했죠. 집주인분이 낫을 들고 싸워가지고 그걸 물리셨어요. 그렇게 이겼더니 또 일산 신도시 한다고 없어지래요. 그래서 다시 또 대충도를 벌여서 결국 지켜낸 겁니다. 오늘 살펴본 수색과 고향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모여들기도 하고, 철거민까지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일산 신도시 개발, 그리고 수색지구 개발을 통해서 다시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이쪽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둘러 보셔야 됩니다. 저는 문헌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을 보실 때에도 서울 성곽, 경복궁, 남대문 중요한 건 누구나 압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린 수색역 주변 풍경이라든지 일산, 고향, 장항동 이런 것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박사순위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행히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많이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